더위 속에서도 건강을 잃지 않는 8월 보내시길 바랍니다.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시속 60마일이 넘는 강풍을 동반했던 허리케인 이달리아가 플로리다에 상륙해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플로리다에는 비상사태가 선포됐고 바이든 대통령은 조지아와 사우스캐롤라이나에도 비상사태를 선포하며 연방지원을 총동원해서 피해 복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LA시 선거구 재조정 이슈 등과 관련해 열렸던 공청회에 참석했던 시민들은 LA의 홈리스 문제와 치안 부재 등 현안 해결이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LA시의회가 홈리스들에게 RV 차량을 주거 목적으로 판매하거나 대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한인 업체들이 밀집한 LA 다운타운 패션 디스트릭트의 상업용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해 80대 한인 노부부가 운영하던 이불 업체를 포함해 3곳의 업소가 전소되는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맨션세로 걷어들인 세수를 퇴거 위험에 처한 세입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긴급 예산안이 LA시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노동절 연휴를 맞아 대대적인 불법운전 단속이 펼쳐집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와 LAPD 등이 최대 인력을 투입해 단속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인 시민권자를 포함해 한국을 방문하는 미국인 관광객이 올해에만 62만 명을 넘는 등 한국 방문이 코로나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연예인 얼굴을 합성한 음란물을 만들어 메시저 어플리케이션 텔레그램을 통해 한국에 유포했던 미국의 30대 한인 유학생이 검거돼 한국으로 송환됐습니다. 전국에서 신용카드 대금이나 자동차 대출 연체가 10여 년 만에 최고 수준을 증가하고 앞으로도 상황은 더 악화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2만 8천 건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전주 대비 4천 건이 줄어 3주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 물가가 최근에 둔화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휘발유와 중고차 가격, 의료비 등이 인플레이션 둔화 전망에 예측하기 어려운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보건당국이 현재 헤로인처럼 중독 위험이 큰 마약류로 평가되는 대마를 덜 위험한 마약류로 분류하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찬반 논란 거셉니다. 중국이 지난 라몬도 미국 상무장관의 3박 4일 중국 방문에 대해서 실무적인 결과를 도출했다면서 긍정적 평가를 내놨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다음 주 인도에서 열릴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 불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중 정상회담은 불발될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이 통상 주권 국가에 적용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대만에 8천만 달러 규모의 군사장비 지원을 처음으로 승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정권의 민주주의 파괴를 막겠다며 무기한 단식에 들어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인도네시아와 인도를 잇따라 방문합니다. 또 가짜뉴스로 어려움을 겪는 수산물 업계를 위해서 예비비 800억 원을 추가 편성한다고 밝혔습니다. LA 다저스가 애리조나를 8대0으로 꺾고 4연승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다저스는 최근 20경기에서 17승 3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토트넘이 플럼과의 리그컵 64강전에서 3대5로 패하고 말았습니다. 주장인 손흥민 선수가 후반에 교체에 출전했지만 팀의 패배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21.8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도 대체로 맑겠고 LA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은 86도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3년 8월 31일 목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오늘 8월 31일 8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리고 내일이면 또 주말 노동절 연휴가 시작이 되죠. 이런 가운데 어제는 슈퍼 블루문이라고 해서 큰 달이 떴습니다. 네. 소원들 비셨나요? 무슨 소원들 비셨습니까? 어제 달을 못 보신 분들 앞으로 이런 슈퍼 블루문을 보려면 상당히 오랫동안 기다려야 한다고 합니다. 2037년이나 돼야 어제와 같은 슈퍼 블루문이 뜬다고 합니다. 어제 소원 잘 비신 분들 다 이뤄지기를 제 소원도 좀 들어줬으면 좋겠네요. 모닝뉴스 2부 시작하겠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초과 근무 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고용주는 주당 1,059달러 또는 연간 55,068달러 미만의 급여를 받는 근로자에게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초과 근무수당 지급 기준은 연간 급여 기준으로 3만 5천여 달러로 전임 트럼프 행정부 시절 2020년에 정한 것인데 이번에 바이든 행정부가 5만 5,068달러로 기준을 올리는 것입니다. 이 새 지급 기준이 적용되면 근로자 360만 명이 추가 혜택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주 40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는 반드시 초과 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이는 정규 임금의 1.5배여야 합니다. 새 지급 기준은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칠 것으로 예상되며 소매업을 비롯해 식품, 숙박, 제조업 등 업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노동부의 계획에 고용주들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새 지급 기준이 노동 문제를 심화하고 높은 금리와 인플레이션, 경제적 불확실성과 싸우는 기업에 새로운 비용 부담을 떠안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의 고용시장 상황을 가늠할 수 있는 신규 실업상 청구가 지난주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오늘 아침 미국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주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는 22만 8천 건으로 한 주 전 대비 4천 건 줄어서 3주째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신규 실업상 청구 감소는 미국 경제가 여전히 호조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상무부는 7월 개인 소비 지출 PCE 가격 지수가 전년 동월보다 3.3%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6월 3.0%에 대비해 소폭 상승한 수치입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선호하는 지표인 근원 개인 소비 지출은 가격 지수 상승률 전년 동월 대비 4.2%로 전문가들 전망치에 부합했습니다. 미국의 2분기 경제 성장률이 전기 대비 연율 2.1%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한 달 전 속보치 통계 때보다는 0.3%포인트 하향 조정됐지만 고금리 지속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2%대의 견조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음을 나타냈습니다. 민간 재고 투자와 기업 투자 활동을 나타내는 비거주형 고정 투자가 하향 조정된 게 잠정치 하향에 반영됐다고 상무부는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비자와 마스터카드가 오는 10월과 내년 4월 온라인 쇼핑을 중심으로 결제 수수료 인상을 계획 중입니다. 수수료 인상으로 카드 가맹점에 추가되는 수수료 부담액은 연간 5억 200만 달러 수준으로 전망됩니다. 카드 결제 수수료는 가맹점 판매자가 부담하지만 가격 인상 뻔히 눈에 보이죠. 가격 인상을 통해 모든 게 또 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닐슨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내 신용카드 가맹점은 지난해 비자 마스터카드 수수료로 무려 930억 달러를 지불했습니다. 때문에 이 곳곳에 가면 얼마 몇 달러 이하는 카드를 받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것 이해를 해줘야 되나요? 아니면 이해를 하면 안 되나요? 참 어려운 상황이 가끔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2012년 비자와 마스터카드 가맹점들이 낸 수수료가 330억 달러였는데 10년 만에 3배 수준 930억 달러로 증가한 것입니다. 가맹점주들은 비자 마스터카드 수수료 인상 계획에 부정적입니다. 미국에서 신용카드 대금이나 자동차 대출 연체가 10여 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증가하고 앞으로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당시에 정부의 경기부양과 임대료, 학자금 대출 유예 등으로 저축됐던 가계 자금을 대부분 써버린 저소득층의 고통이 심각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저소득층은 신용카드에 의존해서 자신들의 재정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메이시스나 놀스트롬 백화점 같은 주요 소매업체들도 최근 올해 2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신용카드 연체율이 증가하고 있다고도 보고했습니다. 최근 몇 달간 인플레이션이 둔화했지만 생활 필수품 가격은 팬데믹 이전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자 미국의 소비자들은 재량 지출을 줄이고 또 할인점이나 온라인 쇼핑 이용도 늘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가가 최근 둔화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가솔린 가격 등이 예측하기 어려운 변수로 떠올랐다고 뉴욕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작년 6월 정점을 찍은 후 꾸준히 하락세입니다. 연준이 제시한 목표치 2%를 향해 순항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가솔린, 중고차 가격과 의료비 등이 인플레이션 둔화 전망에 복병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가솔린 가격은 가계 소비에 매우 중요하고 이 가격이 오를 경우 인플레이션 전망치도 증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간과할 수 없는 지표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또 유가는 항공료, 여행 등 다른 연관 분야에 대한 파급 효과도 큰 지표입니다.
중고차 가격도 인플레이션과 관련해 불확실한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간 중고차 가격은 비교적 저렴한 편이었지만 최근 다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전미 자동차 노조의 파업 가능성도 자동차 재고와 가격 상승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 골드만삭스의 경제학자들은 병원들이 급증한 인건비와 서비스 비용을 상쇄하기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의료비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시속 60마일이 넘는 강풍을 동반했던 허리케인 이달리아가 플로리다에 상륙해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플로리다주에는 비상사태가 선포됐고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 지원을 총동원해서 피해 복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YTN입니다. 쏟아지는 폭우에 강풍이 몰아치며 나무가 금방이라도 뽑힐 듯 위태롭습니다. 긴급히 대피한 사람들은 기둥을 붙잡고 간신히 버티고 있습니다. 해안가 고속도로는 물바다가 되고 도로 곳곳도 바닷물이 범람해 폐쇄됐습니다. 플로리다주 67개 카운티 가운데 절반가량인 30곳 주민들에게 대피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Flooding is unbelievable. Bayshore Boulevard is completely underwater and dangerous. 해안가 도로에 폭우와 해일이 이어지며 사망자가 발생하고 전선이 끊어져 걸프만 인근에 수십만 가구가 정전됐습니다. 템파 국제공항은 폐쇄돼 수백 편의 항공편이 취소된 상태입니다. 허리케인 이달리아는 플로리다를 관통하고 조지아주, 사우스캐롤라이나를 거치며 열대성 폭풍으로 세력이 약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초강력 4급 허리케인이었던 이달리아는 플로리다주 상륙 후 2등급으로 낮아졌지만 계속 비를 뿌리며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That level of storm surge is life-threatening. Do not go outside in the midst of this storm. 강력한 태풍은 올여름 바닷물 수온이 32도까지 오른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은 플로리다주에 이어 조지아, 사우스캐롤라이나에도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연방 지원을 총동원해 피해 복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선희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허리케인 이달리아와 관련해 누구도 더 이상 기후위기의 영향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어제 마우이 화재 및 이달리아 피해에 대한 지원 방침을 밝히면서 기록적인 홍수와 극심한 가뭄과 더위, 심각한 산불은 우리가 전에 보지 못한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하와이 섬들이나 미국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며 캐나다나 다른 나라에도 해당된다며 우리가 최근에 극심한 기상이변에 대응하는 동안 마우이 섬의 복구와 재건 노력에 초집중하고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100년 만에 최악의 산불 참사에도 선거운동을 해서 참사 대응에 소극적인 것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았지만 어제는 허리케인 이달리아가 상륙하자마자 곧바로 백악관에서 이렇게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달리아 상륙으로 플로리다주 등에서 정전, 홍수 피해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공화당 대선 주자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와 수차례 통화하고 연방정부 차원의 지원 방침을 밝혔다라고 전했습니다. 또 디센티스 주지사와 대화 시 정치적 차이로 문제가 있느냐라는 질문에는 오늘날 정치의 특징을 보면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며 이것은 정치에 대한 게 아니라 주민들을 돌보는 것에 관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맥도날의 소세지 맥머핀 리드에그 샌드위치 2개가 단돈 5불 50센트입니다. 단품 2개 가격보다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 맥도날 제공으로 8월의 마지막 31일 목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오늘 아침 현재 LA 일원에는 다소 짙은 안개가 덮여오면서 오전 9시까지는 안개주의보 발효돼 있습니다. 안개는 이후에 점차 거치겠고 오늘도 대체로 맑은 날씨 유지하겠습니다. 낮 기온 어제보다 6, 7도가량 떨어져서 예년기온에 가까워집니다. 특히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은 오늘 15도 이상 뚝 떨어져서 어제와 급격한 기온 변화가 느껴지겠습니다.
금요일인 내일도 대체로 맑은 날씨에 내일 낮 기온은 6도가량 더 떨어져서 오히려 평년 기온을 밑돌겠습니다. 이렇게 선선한 초가을 날씨, 쾌적한 날씨는 이번 주말을 지나 다음 주 중까지도 당분간 이어지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86도, 밤 최저 기온은 66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 87도, 67도, 벨리와 일랜드 암파이어 지역 96도, 63도, 해안 지역은 75도, 66도 예상됩니다. 한국 오늘 전국에 대체로 맑겠지만 영남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66도, 낮 최고 기온은 87도로 예상됩니다. 오늘의 날씨는 맥도널의 소세지 맥머핀 리드 에그 샌드위치 2개가 단돈 5불 50센트입니다. 단품 2개 가격보다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 맥도널 제공입니다. 라디오 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CG-Law, 고객 한 분 한 분과의 릴레이션십을 생각합니다. 당신의 든든한 금융 파트너 CBB뱅크, 맥도널드에서 새롭게 준비한 치즈 할라피뇨 소세지 맥머핀 리드 에그로 톡 쏘는 맛에 아침을 즐길 수 있습니다. 맥도널드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 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각 현재 프리웨이 교통 상황입니다. 210번 이스트 방향입니다. 락스포드 스트리트가 만나는 지점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605 사우스 방향 델라모 블루바드로 내리는 지점에도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101 노스 방향입니다. 리시다 블루바드와 만나는 지점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170번 노스 방향 로스코 블루바드로 내리는 램프에는 고장 차량 한 대 멈춰 있습니다. 118번 웨스트 방향입니다. 헤이븐헐스트 에비뉴와 만나는 지점 3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405 사우스 방향 로스크랜스 에비뉴와 만나는 지점에 3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그리고 5번 노스 방향 브랜포드 스트리트가 만나는 지점 5번째 레인에 이 타이어 조각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목요일입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노동절 연휴 시작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LA 국제공항 이용자 수가 이번 노동절 연휴 기간 크게 늘어나 100만 명 넘어설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 노동절 연휴 동안 9월 1일부터 4일까지 나흘 동안 공항 이용자 숫자가 11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오늘까지 하면 한 14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노동절 연휴 관련해서 공항 이용객들이 가장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날은 내일 금요일입니다. 내일 22만 9천여 명이 공항을 이용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사람들이 많이 공항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연휴 마지막 날 22만여 명이 국제공항을 이용한다라는 예측도 나왔습니다. 지난 6월과 7월 2달 연속으로 200만 명 이상 국제 관광객들이 LAX를 찾는 등 팬데믹 이후 여행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크게 늘었는데, 노동절에도 그 같은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공항 이용하는 사람들에게는 시간 관리 당부되고 있습니다. 국내선 탑승자들의 경우 2시간 전에 도착할 것이 권고됐고, 국제선은 최소 3시간 전에 도착해달라고 LA 국제공항 측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LA 국제공항 중앙터미널 지역을 통과할 차량들이 거의 10만 대에 달할 것으로 보여서 극심한 교통체증이 예상되는 만큼 미리 서둘러줄 것도 당부했습니다. 또 공항에 주차할 공간도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주차하고 공항에 들어가는 시간, 외부 주차장에 주차하고 셔틀버스를 타고 공항에 들어가는 시간까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돼 충분히 여유 시간을 갖고 도착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공항 오래간만에 이용하시는 분들 주차 뭐 바깥에다 하고 셔틀 타고 들어가면 되지 뭐. 미리 예약해야 주차 공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절 연휴를 맞아서 대대적인 음주운전 단속이 실시됩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는 금요일인 내일 저녁 6시부터 다음 주 월요일 밤 11시 59분까지 LA 카운티 전역의 모든 도로에서 강도 높은 무관용 단속을 펼친다고 발표했습니다.
최대 가용할 수 있는 인력으로 음주운전은 물론이고 과속, 난폭운전까지 교통 위반자들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입니다. 이번 단속에는 LA 카운티 슈리프 당국과 LA 경찰국 역시 함께 동참합니다. 텍사스주에서 이민자들 실은 버스가 LA에 잇따라 도착하면서 LA 시의회가 텍사스 주지사가 이민자들을 버스에 실어 LA로 보낸 행위가 범죄 행위로 성립될 수 있는지 LA 검찰에 수사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텍사스주는 지난 6월 14일부터 불법 체류자들을 실은 11대 버스를 LA로 보냈으며 버스에 실려온 이민자들은 총 435명입니다. 가장 최근은 어제 미국으로 망명을 원하는 이민자 35명을 실은 11번째 버스가 도착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5월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되었던 데이브 민 주 상원의원에게 3년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법원에 출석한 민 의원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민 의원에게 3년의 집행유예 외에도 이틀간의 구금, 3개월간의 음주운전 첫 적발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음주운전 첫 적발 프로그램에는 30시간의 음주와 약물 교육 상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LA 다운타운 패션 디스트릭트의 상업용 건물에서 어제 노숙자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80대 한인 노부부가 운영하는 이불 업체를 포함해 3곳의 업소가 전소되는 등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들 노부부는 40여 년간 하루도 쉼없이 주 7일 일하면서 일궈온 생업의 터전이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되는 상황을 접하고 망연자실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또 화재가 난 건물과 벽을 맞대고 있는 옆 건물 한인업소 2곳에도 화재로 인한 연기와 가스가 가득 차는 등 피해를 입었으며 주변 건물 출입이 금지되고 불락돼 인근 업체들 모두 어제 영업이 중지되는 등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어제 새벽 5시 50분 1100 사우스 로스앤젤레스 스트리트 2층 건물에서 화재가 시작됐고 120여 명의 소방관이 투입돼 화재를 진압했습니다. 전소된 3개 업소 중 80대 한인이 운영하는 이불 업체는 건물 정중앙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화재 후 출입 통제선 밖에서 불에 탄 건물을 바라보던 업주는 주변 사람들의 걱정스러운 질문과 위로에도 대답을 못할 정도로 정신적인 충격이 큰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들 부부는 도매와 소매를 병행하는 이 업소를 40년 가까이 쉬는 날 없이 주 7일 운영해 왔으며 곧 은퇴를 앞두고 업소와 관련된 보험을 전혀 들어놓지 않은 상황으로 전해져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옆 건물에서 의류 도매업을 하고 있는 한 업주는 너무 놀라서 정신이 없고 피해 상황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매장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매장 안에 연기가 가득 차 있어 들어갈 수도 없다라며 당시 상황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요즘 다운타운에 이런 일이 너무 비일비재하고 이번 화재도 홈리스들이 저지른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자세한 화재 원인은 수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건물 뒷골목에 있는 쓰레기통이 불에 타고 있었고 그것이 모두 감시카메라에 찍혀 있다고 들었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LA시에서 고가 부동산 거래 시에 부과되는 이른바 맨션세로 거둬들이는 세수를 퇴거 위험에 처한 세입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이 긴급 예산안이 LA 시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무려 1억 5천만 달러 규모입니다. 따라서 코로나 팬데믹 기간 경제적 어려움으로 렌트가 밀려 퇴거 소송에 직면한 LA시 거주 저소득층 세입자들은 최대 6개월까지 렌트비를 지원받게 되고 퇴거 소송 등에 직면할 경우 법률 지원을 받을 길이 열려서 다소 숨통이 트이게 됐습니다. 한편 지난 4월 1일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맨션세를 통해서 지금까지 5,500만 달러의 세수가 확보됐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정부가 당초 예상했던 수억 달러에는 아직 한참 미치지 못하는 수치입니다. 한편 1억 5천만 달러 예산 가운데 1,840만 달러는 렌트비가 밀린 저소득층 세입자들에게 최대 6개월치의 렌트비를 보조하는 데 사용됩니다. 그리고 2,300만 달러는 퇴거 소송을 당한 세입자들에게 법률적 지원을 하는 퇴거 소송 대처와 방지 프로그램에 배정되고 5,500만 달러를 워크숍과 법률 클리닉 같은 세입자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에 그리고 1,100만 달러를 세입자 괴롭힘 방지 프로그램에 투입한다는 방침입니다. LA시 선거구 재조정 이슈 등에 대해서 한인 커뮤니티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청회가 지난 29일에 열렸었습니다. 지난 화요일이었죠.
참석자들은 현재 LA시의 홈리스 문제, 치안 부재 이런 문제 현안 해결이 시급하다라고 입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9일 저녁 LA 한인회관에서는 한인과 타인종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가 열려 LA시 독립적 선거구 제조정과 시의원 의석수 늘리기에 대해서 의견을 나눴습니다. 이번 공청회는 시정부 개혁을 주도하는 단체들의 연합 Our LA, LA 한인회가 공동으로 주최했는데 이들은 LA시 의회에서 벌어지는 부패 스캔들로 인해 독립적 선거구 제조정과 시의원 의석 증가를 시의회에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청회에 참석한 100여 명의 주민들은 소규모 그룹으로 나뉘어 토론을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 자리에서 한인들은 독립적인 선거구 제조정에 대해 지지 의사를 밝히면서도 시정부에서 한인타운이 겪는 홈리스나 치안 부재 등 시급한 현안 해결이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한인 여성 이 씨는 몇 년째 한인타운의 거다란 골칫거리인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오랫동안 해결되지 못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개혁이라고 밝혔습니다. 안 좋고 지저분하고 이런 게 많아서 시의회에 계시는 분들, 저희 코리아타운에 계시는 한인들도 이 동네 시민이니까 저희들이 좀 깨끗한 환경에서 살 수 있게 저희 특히 코리아타운을 좀 잘 신경 써서 깨끗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뜩이나 노숙자, 치안 문제로 타운 내 비즈니스 업소에도 고객들의 방문이 줄었다며 치안 강화가 절실하다고 이 자리에서 참석한 한인 남성은 밝혔습니다. 상인들이 편안하게 장사할 수 있는 그 치안을 좀 더 유지를 해 주셔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이제 좀 조금 더 이제 신경 썼으면 좋지 않은가 하는 뭐 이런 그 바람인데. 참가자들은 LA에서 다양한 시의원들이 더 많은 지역구를 대표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히스패닉 남성 주민은 LA시의 주민들은 많은데 반해 시의원 수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한시라도 빨리 고쳐야 된다고 밝혔습니다. Like the fact that we've only had 15 city council districts means that every person who represents 방글라데시 여성 주민은 이번 공청회에 참여해 자신을 비롯한 커뮤니티가 어떻게 대표성을 가질 수 있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지 배우고 의견을 나누기 위해 참석했다고 밝혔습니다. Definitely more fair representation and more opportunity for more diverse community members. 제임스 LA 한인 회장은 이번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들은 시의회로 직접 전달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시민들이 직접 이제 의견을 내서 이제 RLA에서 이런 데이터를 이제 토대로 또 이제 시의회에다 이제 전달을 하고. 지난 17일부터 Our LA는 LA시 곳곳을 돌아다니며 두 가지 사안들에 관해 다양한 커뮤니티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공청회를 진행했는데 한인타운은 세 번째로 방문해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Our LA는 다음 달 9일까지 사우스 LA, 벨리 등 세 곳에서 공청회가 예정 중인데 공청회에서 수렴된 커뮤니티 주민들의 의견들은 시의회 LA시 개혁특별위원회에 공식 보고됩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한편 새로운 대의원으로 꾸며진 웰셔센터 코리아타운 주민의회는 주민들의 민원을 실시간으로 신고받는 민원 창구를 개설했습니다. 이 민원 창구는 전화, 문자, 카카오톡까지 모두 가능합니다. LA시 정부의 서비스와 민원, 이 한인 등 주민들의 불편함을 빠르게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공고히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크의 의장은 소음과 치안, 낙서, 파손, 쓰레기 투척, 노숙자 문제까지 지역 주민들이 불편하게 여기는 모든 부분들을 주민의회 민원 창구로 연락 주신다면 가장 빠르게 해결해드리겠다면서 주민의회는 LA시 여러 기관 측에 주민들의 민원 신고를 연결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인 최대 부동산 개발업체 제이미슨 서비스가 유가와 하버드 블루바드 구 도산 안창호 우체국 부지에 7층 규모의 주상복합 아파트 건설을 위한 지반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산 안창호 우체국 철거한 지 1년 만입니다. 549 하버드라고 명명된 재개발 프로젝트는 제이미슨 서비스가 안창호 우체국을 헐고 이 부지에 7층 규모의 주상복합 아파트 건물을 건설하는 프로젝트로 현재 지반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신축될 주상복합 건물에는 스튜디오부터 투베드룸을 포함해 150유닛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LA 다운타운 메트로 전철 시스템에서 정전 사태로 수십 명의 열차 안에 갇히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LA 메트로는 지난 29일 오전 9시 35분경 LA 다운타운 7가 메트로센터 지하철역 북쪽에서 메트로 A라인의 전력이 끊겼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열차 안에 있던 47명의 탑승객들은 꼼짝없이 갇혔고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으로 인해 열차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부상자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이유가 밝혀지지 않은 정전 사태로 LA 메트로 A라인과 E라인은 피코역과 히스토릭 브로드웨이역 구간 사이 열차 서비스가 일시 정지되기도 했습니다. 2016년부터 최근 6년 동안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한국인은 6,600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립과학재단의 자료를 받아 분석한 한 언론은 2016년부터 21년 박사학위 취득 한국인은 6,645명으로 조사됐다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을 방문하는 한인 시민권자를 포함한 미국인 관광객이 코로나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처음으로 지난 4월 월간 방문객이 10만 명을 넘겼고 올해 들어 총 62만여 명의 미국인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한국을 찾은 미국인 관광객은 61만 8,688명으로 2022년 같은 기간 대비 167.7%나 증가했습니다. 미국인뿐만 아니라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도 전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연예인 얼굴을 합성한 음란물을 만들어 메신저 애플리케이션 텔레그램을 통해 한국에 유포한 30대 한인 유학생이 체포돼 한국으로 송환됐습니다. 한국 제주경찰청은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 관련 법률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등으로 30대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9년 8월부터 최근 6월까지 불법으로 다운받은 음란 영상물에 미성년자 아이돌 등 연예인 얼굴 사진을 포토샵으로 합성해 제작한 사진 2,000여 개를 해외 영상물 공유 사이트와 자신이 개설한 회원제 텔레그램 채팅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 연예인만 최소 50명 이상으로 A씨는 이들 허위 영상물을 판매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인 여대생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던 전 USC 경영대 한인 교수에 대한 민사소송이 오는 9월 11일 LA 카운티 법원에서 시작됩니다. 지난 2021년 4월 20대 한인 김모 씨는 자신의 스승이던 USC 경영대학의 70대 박모 교수와 USC를 상대로 성폭행 등 13개 항목에 걸쳐서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얼바인 소재 성폭력 전문 변호인들은 박 교수가 당시 19살에 불과했던 김 씨를 2년간 조교로 채용하면서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박 교수가 성희롱 성폭력, 폭행과 구타, 정신적 피해와 과실뿐만 아니라 인종과 국가의 바탕을 둔 괴롭힘과 차별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직장에서 성희롱과 차별, 보복 등을 당했을 경우 3년 내에 주정부 기관인 공청고용과 주택국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보건당국이 현재 헤로인처럼 중독 위험이 큰 마약류로 평가되는 대마를 덜 위험한 마약류로 분류하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보건인적서비스부는 대마의 법적 마약류 등급을 낮출 것을 마약단속국에 권고한 것입니다. 헤로인, 엑스터시 등과 함께 대마는 의료용으로 사용할 수 없고 중독 위험이 큰 1등급 마약류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40개 주나,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40개 주나 허용한 상태입니다. 보건서비스부는 마약 단속국에 대마의 중독 가능성을 보통 또는 낮음으로 재평가해 케타민과 테스토스테론 등과 같은 3등급으로 분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는 바이든 대통령이 법무부 등 관련 부처에 대마의 마약류 등급 재검토를 지시한 데 따른 것입니다. 연방정부가 대마의 마약류 등급을 낮추면 대마 판매 기업이 주요 증시에 상장할 수 있으며 대마가 이미 합법화된 외국 기업이 미국에서 대마 제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되는 등 합법화로 가는 길이 폭넓게 열리게 됩니다. 대마초 위험성을 경고하는 목소리 지속적으로 들립니다.
일간지 가디언은 대마 화합물이 특정 질병을 앓는 환자들에게는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일부 집단에게는 매우 해로울 수도 있다라는 학계의 의견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대마는 정신건강 및 인지능력 저하와 연관성이 있어 일부 취약계층에는 해로울 수 있다라고 연구팀은 밝혔습니다. 또 설득력 있는 수렴적 증거에 따르면 정신건강 장애가 있거나 그 경향성을 보이는 청소년기와 초기 성인기, 임산부나 운전자 등은 대마를 피해야 한다라고 권고했습니다. 운전자가 대마를 사용할 경우 교통사고 위험을 높이고 임산부의 대마 사용은 태아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라고도 발표했습니다. 또 국제학술지에 따르면 미국인 7,254명을 대상으로 혈액 및 소변 검사를 진행한 결과 대마 사용자들에게서 상당 수준의 금속이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컬럼비아 대학교의 연구팀은 대마가 납 그리고 카드뮴 노출원으로서 과소평가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81살의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기자회견 도중에 말을 못하고 얼어붙는 모습을 보이면서 정치인 나이 논란에 다시 불이 붙을 전망입니다. 공화당의 미치 맥코럴 상원 원내대표가 어제 켄터키주 커빙턴에서 기자회견 중에 2026년도 또 선거에 출마할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질문을 다시 해달라고 2차례 반복하고서 약 30초가량 무반응 상태로 앞쪽을 응시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옆에 있던 보좌관이 다가가서 질문을 들었는지 확인했고 맥코널 대표는 들리지 않는 말로 뭐라고 작게 말했습니다. 보좌관은 이에 미안하지만 잠시 기다려달라고 했고 언론에는 크게 말해달라면서 회견을 재개했습니다. 맥코널 대표는 앞서 지난달 26일에도 역시 기자회견에서 모두 발언 도중에 말을 잇지 못하고 굳어서 20초 정도 무반응 상태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맥코널 대표가 이처럼 비슷한 증상을 또 보이자 건강에 이상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다시 제기됐고 더 나아가 내년도 대선 유력 주자인 80살의 조 바이든 대통령과 77살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정치인의 나이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과 상원 원내대표 등 직책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건강에 대한 높은 수준의 투명성이 요구된다는 지적입니다. 경영난을 겪고 있는 CNN 방송의 새로운 CEO로 뉴욕타임즈와 BBC 방송 사장을 지냈던 마크 톰슨이 임명됐습니다.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는 CNN의 새 회장이자 CEO로 톰슨을 임명했다라고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지슬라프는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두 언론사를 디지털 시대에 맞게 변화시킨 진정한 혁신가라며 CNN을 이끌 우리에게 꼭 필요한 지도자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영국 런던 출신의 톰슨은 1979년 입사한 BBC에서 최고 경영자이자 편집장인 사장에 올라 2012년까지 회사를 이끈 인물입니다. CNN 직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우리는 구조적, 정치적, 문화적 측면 등 전방향에서 압력을 받고 있다며 이런 혼란을 없앨 마법의 지팡이는 없지만 다른 이들이 위협을 말하는 상황에서 나는 기회를 보고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시카고 와이삭스 홈구장에서 경기를 관람하던 야구팬 3명이 총에 맞아 부상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목격자도 또 용의 선상에 오른 사람도 없어서 누가 총을 쐈는지 보안 검색을 거쳐서 입장하는 경기장 안에 어떻게 총기가 반입됐는지 추측만 무성한 상태입니다. 지난 25일 시카고 게런티드 레이트필드에서 열린 와이삭스 대 오클랜드 애슬렉티스 경기 도중에 좌익수 뒤쪽 좌석에 앉아있던 20대, 30대, 40대인 여성 3명이 잇따라 총에 맞은 것입니다. 경찰이 총격 용의자를 찾는 데 실패한 이후 법의학자들은 총알이 40대 여성 피해자의 허벅지에 맞고 종아리까지 내려간 것을 근거로 해서 피해자가 경기장 안에 총을 숨겨가지고 들어갔다가 실수로 발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성은 변호인을 통해서 경기장에 총기를 반입한 사실이 없고 발포와 아무 관련이 없다고 주장한 상태입니다. 한편 와이삭스 구단은 경기장 입구 보안 검색대에서 촬영된 폐쇄회로 TV 녹화 영상을 토대로 해서 해당 여성은 검색대에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고 해당 여성의 앞에 서 있던 휴대폰을 든 사람도 금속 탐지기에 걸려 경고음이 잠시 울렸을 뿐이라고 전했습니다.
시카고 경찰은 29일 장시간 회의를 열고 이번 사건과 관련된 모든 동영상과 목격자 진술, 증거물 등을 검토했지만 아직까지는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어제 LA 다저스가 경기에 있었는데 이 소식 잠시 뒤에 전해드리기로 하고요. 다저스 요새 20경기에서 17승 3패 압도적입니다. 어제 토트넘이 풀럼과 리그컵 경기가 있었는데 리그컵 경기에서 승부차기 끝에 손흥민 선수는 선발로 나서지 않았어요. 근데 승부차기 끝에 3대5로 패하면서 64강에서 탈락했습니다. 그러면서 손흥민 선수가 주장이잖아요. 많은 비난 손흥민 선수가 받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정규 시즌으로 시선을 돌려야 될 텐데요. 이번 주말에 하위권 번리를 만나는데 손흥민 선수 이번엔 첫 골을 터뜨릴 수 있을까요? YTN입니다. 지난 본모선에서 평소 아끼던 10살 동생 사르가 멋진 도움을 기록하자 손흥민이 달려가 함께 기뻐합니다. 손흥민의 발끝에서 시작된 두 번째 골을 성공한 클루세비스키를 가장 격하게 축하해준 선수 역시 주장 손흥민이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 손흥민 주장 체제에서 리그 3경기 2승 1무, 팀의 간판 케인을 떠나보내고 3백에서 4백으로 바꾸는 등 확 달라진 전술과 분위기가 시즌 초반 잘 어우러진 결과입니다. I would say he's little Sonny, you know. I just remind me when I joined the Spurs, you know, he's always laughing with the good energy. He brings a really, really positive energy. 무리뉴와 산투를 거쳐 콘테 감독까지 전통적으로 수비와 역습의 팀에서 강력한 압박과 점유율 축구로의 성공적인 변화는 기록으로도 나타납니다. 비록 초반 3경기에 불과하지만 지난 시즌에 비해 패스와 볼터치, 슈팅 수 모두 20% 이상 크게 늘어났습니다. 아직 풀지 못한 숙제는 케인의 공백을 지울 최전방 공격수의 득점력. 리그에서 3경기 연속 원톱으로 나선 히살리송이 아직 자리를 찾지 못한 만큼 주로 왼쪽 측면에서 패스에 집중했던 손흥민의 역할이 더 커졌습니다. 토트넘이 주말에 만나는 상대는 손흥민이 4시즌 전에 70m 단독 드리블에 이은 환상적인 골을 터뜨렸던 번리. 올 시즌에도 번리가 2경기 연속 3골을 내주며 흔들리고 있어 손흥민의 시즌 첫 골에 대한 기대가 높습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샌디에고 김하성이 안타 2개로 활약한 가운데 파울 타구를 감각적으로 피하는 반사신경도 선보였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경기 시작 전 동료와 함께 흥겹게 춤을 춘 김하성은 3루에서 아찔한 순간도 겪었습니다. 마차도의 강습 파울 타구 때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자세히 다시 보면 엄청난 리드폭을 보였던 김하성이 놀라운 순발력을 앞세워 부상 위험을 피한 찰나의 순간이었습니다. 첫 타석부터 안타를 치는 등 4타수 2안타 1타점 1득점으로 기세를 이어간 김하성은 수비에선 골드글러브 후보다웠습니다. 한국계 토미언 스웨드먼의 안타성 타구를 잡아낸 뒤 환상적인 송구로 상대의 길을 눌렀습니다. It's right, nice play. Makes it look so easy. He's got Sung Kim, if not probably the best fielder on the infield in the National League and the American League. That's right, Major League Baseball. 하지만 김하성에 의해 안타가 지어진 토미 에더먼은 기어코 이 경기의 영웅이 됐습니다. 9회 말 투아웃부터라는 야구의 명언처럼 철벽 마무리 헤이더의 156km 강속구를 밀었죠. 끝내기 역전 2점 홈런포를 쏘아 올렸습니다. 2023년 8월 31일 목요일 전해드린 라디오서울 모닝뉴스여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러, 고객 한 분 한 분과의 릴레이션십을 생각합니다. 당신의 든든한 금융 파트너 CBB뱅크, 맥도널드에서 새롭게 준비한 치즈 할라피뇨 소세지 맥머핀 리드 에그로 톡 쏘는 맛의 아침을 즐길 수 있습니다. 맥도널드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희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